이번 시간에는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DNA와 단백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단백질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우리 몸에 대한 설계도를 DNA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이 DNA에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가 4가지 종류이고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해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의 배열을 결정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3개가 한 쌍이 되어서 단백질을 하나씩,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여기 있는 3개의 염기가 한 세트가 되어서 아미노산을 하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유라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라실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데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DNA는 설계도이고 이 설계도가 한번 망가지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때 계속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DNA를 전사를 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RNA라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싶을 때마다 그때그때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DNA는 손상되지 않으면서 RNA는 그때그때 손상이 될 수도 있지만 DNA가 RNA를 하나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원본은 유지하면서 원하는 단백질을 어느 때고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은 이렇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DNA에서 전사된 복사본에 서열이 이렇게 3쌍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렇게로 이해하시면 맞겠어요. 그러면 전사의 과정과 번역의 과정으로 이제 2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설계도로부터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사,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DNA 한 가닥에 상보적 염기쌍이 형성되어 RNA가 합성이 됩니다. 이 과정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DNA는 2가닥이 상보적으로 결합한 채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죠. 이 이중 나선 구조에서 RNA를 만들고자 하면 DNA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벌어진 DNA들 중에서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RNA를 한 줄 쭉 복사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세포의 핵 안에서 일어나요. DNA는 세포의 핵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교과서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DNA가 2가닥이 있는데 이 2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전사에 이용을 하게 되고 전사에 이용되는 이 가닥을 이용해서 상보적으로 RNA를 한 줄 만듭니다. DNA는 이 C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구아닌이오고요. 타이민에는 아데닌이 오겠죠. 근데 아데닌에는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타이민인데 지금은 DNA를 합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RNA를 합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인 유라실이 상보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DNA 2줄 중에서 한 줄을 전사에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 복사되는 것은 전사에 이용되지 않은 가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에요. GGAAAGG GGAAAGG 그렇죠? 여기에 있는 타이민이 유라실로 교체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RNA까지 만드는 과정이 세포의 핵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핵 안에서 만들어진 RNA는 세포의 핵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번역 과정 보시면 RNA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세포질에서 리보솜에 의해 일어납니다. RNA가 DNA와 함께 세포의 핵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DNA에서 합성이 된 거죠. 세포의 핵 안에서. 그 합성된 RNA가 이제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포질로 도착하게 되면 세포질에서 리보솜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리보솜과 결합을 하게 되면 RNA의 코돈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RNA에 있는 연속된 3개의 염기쌍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이 부위들을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코돈에 있는 염기의 순서에 따라서 UGG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데려오게 되고 AAA 염기 순서는 아미노산을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 코돈표는 제가 보여드렸었죠. 3개의 염기쌍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RNA상에서의 3개의 염기쌍인 코돈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원래 DNA상에서의 3개의 염기를 지금 전사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DNA에서부터 RNA를 한 줄 만들어낸다. 그 RNA 한 줄이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된다.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복사하는 것과 같아서 전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이거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아미노산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사는 세포의 핵 내부에서 DNA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번역은 핵을 빠져나온 다음에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NA가 어떻게 유전을 담당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생물은 수많은 세포들의 활동으로 살아갑니다. 각 세포의 기능과 성질은 그 세포가 가진 단백질에 의해 결정되죠. 바로 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DNA입니다. Storing information and providing that information to the next generation of cells and to the next generation of humans as well. So delivering information perhaps is done by copying the DNA to make RNA, but the DNA, the role of the DNA is to store the information. DNA는 훼손돼서는 안 될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정보만 RNA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RNA가 핵의 구멍을 빠져나와 리보솜으로 이동하면 이때부터 리보솜이 DNA 유전 정보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즉,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RNA상에는 염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순서가 유전 정보입니다. 리보솜은 이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란 물질을 결합시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이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는가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의 기능과 성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 to 25,000 proteins that are made from those genes. They're made from the sequence of those proteins is determined by the sequence of A, C, G, and T in the DNA.